지난 7일 벌어진 애틀란타 미용실 총격 사건의 가해자 차남윤 씨는 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업소 뒤편 창고에 숨어있던 의붓 딸에게도 총격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총탄은 비껴갔습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오는 14일 월요일 저녁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리는 LA 클리퍼스 경기에서 한인 청소년과 한인 가수들이 참여하는 한인 문화의 밤이 개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게빈 뉴섬 신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프리스쿨에서부터 커뮤니티 컬리지까지 공립교육과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2,09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은 마취과 의사로 나타났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의사였는데 11위는 마취과 간호사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검찰 소환 시에 거치는 청사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5분간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해, 편견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자신을 옹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보다 더하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광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회동도 다음 주 안에 있을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일본이 고령자에 대한 간병인이 턱없이 부족해 간병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일본의 겸허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발끈하고 나섰는데 한국이 일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Require some retailers to report details of the antibiotics used on animals. So, joining us now to talk about 네, 엔타이바이오릭스 항생제인데요. 발음을 너무 굴리니까 엔타이바이오릭스 하니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았죠? to report details of the antibiotics used on animals. So, joining us now to talk about it is 동물에게 사용하는 엔타이바이오릭스. 이 앵커의 발음대로 하면 엔타이바이오릭스. 동물에게 사용하는 항생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특히 이 육류, 고기에 대한 건강도 문제가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생제 때문인데요.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은 소나 돼지나 닭고기 등을 사람이 먹었을 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해질까요? 일각에서는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 이슈에서는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주제 육식과 항생제로 다뤄봅니다. 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저기서 뭐 케이스도 보고되고 있고 의학자들의 경고도 나오고 있고 또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호들갑 떨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네. 박테리아 있는 고기 먹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홍 기자도 고기 좋아하죠?
네, 저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네, 저도 네. 행복한 육식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좀 요 문제는 저도 어떨 때는 인지를 하면서도 어떨 네. 때는 잊어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우리 기자들 특히 주말이면 소주 한 잔에 삼겹살 생각도 큰데 네. 기자들이 지금 이 방송 사실은 저희 방송 기자들이 많이 듣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 듣고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기자들, 우리 후배 기자들 소주 한 잔과 삼겹살 생각나십니까? 물론 이 코너가 주말에도 재방송됩니다만은 본방은 우리 기자들이 본방사수를 꼭 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 지금 본방인데 오늘 일 끝나면 그럼 홍재식 선배 불러서 소주 한 잔 사달라고 할까 하는 기자들 많은데요. 네. 사달라고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건강한 육류와 항생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4가지 정도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근데 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공장식 축사가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 또 사람 몸의 항생제 내성, 또 이어지는 슈퍼박테리아 이렇게 4가지 키워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논란은 항생제가 듬뿍 들어간 사료를 먹은 소, 돼지, 닭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항생제는 이 축산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인지되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질병을 예방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남용되면서 미국에서는 연방질병통제센터인 CDC가 지난 2013년 점진적으로 3년 안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2013년의 일입니다. 벌써 지났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네. 결국 이제 맥도널드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이제 항생제 소고기 줄이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5년에 항생제 닭고기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해서 2016년에 이 목표치를 달성한 바 있는데 이번 결정도 사실 그래서 이 이목이 집중되긴 합니다. 네. 닭고기에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데 소고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면 항생제 고기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게 확실하게 끝나니까. 근데 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논리 또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육류에 대해서 올게닉, 또 그라스피드, 풀을 먹이는 그라스피드, 또 방목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CDC 자료는 소에 주입하는 항생제를 인류 건강 최대 적으로 꼽고 있고 네. 세계보건기구도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만 항생제로 인한 질병 환자가 연 200만 명,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일이죠. 2018년도 10월. 미국 내 이제 주요 햄버거 체인들은 기준치보다 높은 항생제를 먹인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맥도널드, 잭인더박스, 파이브 가이스도 포함됐고요. 최악이라는 이제 평점을 받은 거죠. 네. 페어 F를 받은데 맥도날드, 잭인더박스, 파이브 가이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브 가이스는 이 정말 고기 덩어리가 큼지막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오바마 대통령도 갔다 그래서 굉장히 네. 갑자기 인기를 얻었는데.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인앤아웃 버거는요? 들어갔습니다. 인앤아웃도 F? F를 받았습니다. 그럼 헤비버거는요? 그것도 F를 받았습니다. 어떡하지? 나 헤비버거하고 인앤아웃 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인앤아웃 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항생제 소고기를 기준치보다 정말 많이 사용했다 해서 F를 받은 것은 이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웬디스가 소고기 패티의 15%가 항생제를 먹지 않은 소고기다 해서 D를 받았고요. 네. 웬디스가 이제 한 단계 위 좀 낫네요, 그래도. 네. 근데 그리고 A를 받은 곳은 두 곳입니다. 네. 쉐이크하고 버거파이라는 데입니다. 하필이면 이 쉐이크은 뉴욕에는 많아요. 네. 근데 이곳은 한두 군데 어디 있어요. 뭐. 저기 산타모니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어디더라? 뭐 웨스트 LA 쪽에 어딘가 하여간 네. 몇 군데 있는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먹을 수 없는 건데 여기는 좋네. A네. 네. 네,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쉐이크 버거하고 인앤아웃 버거하고 가격이 한 2배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od things no cheap, cheap things no good. 근데 항생제를 줄여나가면 문제는 없어진다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 부분에서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네. 물론
이 비싸니까 무조건 좋겠다. 제가 뭐 앞서서 뭐 good things no cheap, cheap things no good 하고 뭐 그냥 흔히 하는 말 했지만 네. 비싸다고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괜히 값만 비쌀 수도 있고 네. 또 가격이 싸도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이건 뭐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별개의 문제고 네. 조금 전에 근데 방목 네. 또 올게닉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까요? 네, 지금 대부분의 축사는 공장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태의 최대 목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축의 몸집을 가장 많이 키워서 또 정말 최대한 많은 양의 육류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싸게 많은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축산업자들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수공품이 아니라 이제 일반 가축도 매스 프로덕션, 이 양산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네. 됐고요. 이 과정에서 가축들의 움직임은 지방을 포함한 체중 증가에 굉장히 방해되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먹던 자연의 풀 대신에 옥수수 등 곡물 사료로 대체해서 단시간에 키우는 거고 움직임이 없게끔 해서 몸집을 더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없으면 또 근육이 없으니까 먹을 때는 부드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블링이죠. 네. 조금 아까 옥수수 사료로 대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옥수수가 또 문제일까요? 네, 여기서 이제 GMO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전자 조작. 네, 이게 유전자 조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건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큰 감자, 뭐 씨 없는 수박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GMO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씨앗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병충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 약품과 항생제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씨앗을 판매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은 씨앗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씨앗을 다시 사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키워진 옥수수나 콩 등을 사료에다 넣고 또 항생제를 넣어서 가축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씨앗을 낼 수 없는 옥수수,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옥수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옥수수 맛을 내는 어떤 식물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사람 몸에 굉장히 컨트로버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축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네. 되는데요. 또 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먹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입니다.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도 가격은 치솟게 되는 거고요. 네. 공급되는 고기의 양도 부족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기르는 가격이 오르고 또 공급량이 오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이 때문에 또 가격 오르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켓 가서 올게닉 또 그라스 피드라고 해서 파는 고기들을 보면 다른 고기보다 비싸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고깃집을 가서 드셨을 때도 그라스 피드나 올게닉이 붙어 있으면 다른 메뉴보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올게닉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그 기준이 있는데 완벽한 올게닉이 아니어도 완벽한 올게닉은 아닙니다. 예. 뭐 약간 올게닉식으로 뭐 몇 퍼센트라는 숫자도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만 충족시키면 올게닉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고 네. 그래스피드도 그래요. 그 뭐 잔디를 이렇게 먹게 해서 기른다는데 그 잔디가 그 또 기르기 위해서 잡초 없이 기르기 위해서 거기다 또 이 살충제 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결국 그게 그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항생제 많이 섭취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그런 항생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한테 처방되는 항생제도 처방전에 따라서 적당량을 먹게 돼 있잖아요. 적당 기간에. 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생제, 그러니까 동물용 항생제를 그렇게 사용해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의료기술로도 상당히 진통을 겪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치료에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는 우리들로서는 이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깝게 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일 사람이 음식을 먹고 아프다고 할 때 네. 예전에는 그게 음식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식중독이다.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게 식중독인지 아니면 그 가축용 항생제 때문인지를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조건 식중독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이제는 없다. 네, 그 그렇습니다. 가능성에 있어서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상당히 무게 있게 의심해봐야 될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하게 GMO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GMO 프로덕트를 쓰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에서도 92개의 상품을 가져왔을 때 22개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유럽보다는 좀 더 느슨한 규정에 있는 국가들은 이거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네.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다라는 증빙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가 좀 충돌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는 압도적으로 사람이 가진 항생제 내성균은 각축용 항생제와 그러니까 동물용 항생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 안에 동물용 항생제가 있으니까 왜? 그 소가 항생제를 맞았거나 뭐 그런 걸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동물용 항생제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는 거다라는 이 추론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 제품들이나 고기들에서도 항생제 내성균 자체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심각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맥도날드나 다른 그 햄버거 체인들이 이제 그 항생제 고기를 전면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데가 바로 이유가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종종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무슨 균이 검출됐다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콜됐다 하면 항생제 투입률이 좀 올라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돼지 구제역이나 다른 질병에 한번 돌면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 분들이 사실은 먹거리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근데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지난 11월에 우리가 중간 선거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쉽게 풀어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그 제가 가주 주민 발의안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가축을 기르는 축사의 환경을 좋게 만들자 뭐 이런 발의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2번입니다. 그랬나요? 발의안 네. 12번인데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네. 2배 차이의 찬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2020년부터 이 송아지 축사의 현재 범위 규정을 철폐하고요. 또 알을 낳는 조류, 즉 닭이나 거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축사 범위 규정도 철폐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장형 축사를 없애고 방목형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물론 가격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더 먹자고 고기 좀 더 먹자고 이 가축들을 그렇게 키워서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이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을 더 높이게 된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로서도 사실 딱히 답이 없습니다. 네, 내가 왜 홍계식 기자지 식품학자가 아닌데 네. 왜 물어보냐?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밥에다가 이렇게 나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의 경우는 이제 고기 먹지 말자라고 할 얘기고요. 네. 육식하는 분들도 올게닉 육류를 먹으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공장에서 그 육류를 프로듀스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과연 어떤 형식으로 프로듀스가 되는지 거기에 인디케이션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올게닉이나 그래스피드를 먹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주하고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이나 뭐 한 달의 스트레스를 푸는 저로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난감하긴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항생제 먹으면서 소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처럼 그냥 먹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 즐거운 시간인 거지 거기에 이제 항생제라는 심각한 주제를 대면 사실 음식 맛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중간에 이런 친구 꼭 있죠. 아유 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먹죠 뭐. 그리고 네. 뭐 흔히 농담입니다만 일단 소주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신다면 그 이전보다는 적어도 몇 점 정도는 덜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서 생선 같은 부류에서도 항생제 내성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 인류 문명의 최대 화두이긴 한데요. 네. 요게 또 잘못되면은 우리 한인 상권 자체가 또 타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고기 먹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자는 거죠. 네. 국민들이 무지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경각하고 있을 때
정부는 대책을 내놓거든요. 네. 안 그러면 대책 안 내놓고 네. 축산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네네. 일반 소비자가 똑똑하게 깨어 있으면 네. 자꾸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무지해져 있는 상황을 그들이 캐치하면 그냥 막 저 네. 항생제 뿌려버리죠. 네. 좀 그 이율배반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자꾸 고기 얘기하니까 고기가 좀 떠오르는데.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스크립트를 이제 쓰면서 기사를 쓰면서도 네. 지금까지 제 뇌의 한 구석에서는 네. 뭐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오늘 한번 그 저녁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친구 후배 아니에요 혹시? 친구입니다. 친구입니까? 네. 김철환 기자 얘기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양산박. 양산박. 예. 그래서 우리 김철환 기자의 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네, 고깃집입니다. 특정 업소를 홍보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라 그냥 알려드리는. 네, 알리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네. 팩트 보도에 네. 가짜 뉴스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드실 때는 정말 즐겁고 맛있게 드시되 네. 그러니까 오늘 드린 문제점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네. 그리고 관심도 계속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네. 메시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저런 것 때문에 먹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드실 때 드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그 인지를 하고 있고 깨어 있으면 축산업자들이나 정부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깨어 있자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은 주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후에 돌아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미주안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오늘 구름 끼는 날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밤에 10%의 지역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버뱅크와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 그 외의 지역은 64도에서 67도의 기온 보이겠고, 밤 최저 기온은 버뱅크 46도, 산타모니카와 샌디에고 54도, 그 외의 지역은 48도에서 52도 되겠습니다. 자, 주말엔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일 비 올 확률은 20에서 50%, 일요일은 10%,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0에서 100%의 비 올 확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55도에서 6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이혼한다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그가 이혼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불륜이 터져 나왔기,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이 폭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불륜이 폭로된 것과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이 이를 보도했는데요. CNN 방송이 자체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내셔널 인콰이어러지가 이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CNN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 랄프스나 반스 등 미국 마켓에 가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다가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이 타블로이드판 잡지 같은 게 있죠. 타블로이드판 이 매거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셔널 인콰이어러지를 슈퍼마켓 타블로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supermarket tabloid that used to do a lot of dirty work for President Trump has a new target. Amazon CEO Jeff Bezos, the world's richest person, who became a frequent Twitter target of President Trump after he purchased the Washington Post. For its current cover story that hit newsstands today, the 네, 제프 tabloid 베이조스가 seemingly 아마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언론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그가 이 워싱턴 포스트를 구매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타겟도 됐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내셔널 인콰이러지는 제프 베이조스와 아내 맥킨지의 이혼 성명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자체 성명을 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를 4달간 조사하며 5개 주 4만 마일을 추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인콰이어러의 이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가 이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가 베이조스에게 이혼 계획을 공개하도록 유도했음을 암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왜 내셔널 인콰이러 이 슈퍼마켓 타블로이드지가 IT 업계의 억만장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뒷조사를 이렇게 했을까? 이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모종의 결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제프 베이조스의 불륜설이 폭로된 그 과정을 연계시켜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촉발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2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 해고된 공무원들이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 정치권은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셧다운 사태 20일째 참다 못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약 80만 명이 일시 해고됐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It's actually impacting us really hard. We're not able to pay a lot of our bills. We're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have gas, food.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입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으로 달려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 예산으로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They don't mind death and crime and all of the problems that they cause by not having a barrier. Then you will see what happens with national emergency. 민주당도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TV 연설에 이어 연일 여론전에 나서는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He knows we all support border security and that there's a better way to do it. I don't even know if the president wants the wall. I think he just wants to debate on the wall. 민주당은 일부 기관의 업무를 재개하고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의 존속과 국경 장벽 예산을 맞바꾸자는 논의가 상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이번 사태는 21일 동안 지속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셧다운 최장 기록을 깨면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간 지 하루 만에 북한 매체 조선중앙TV가 40분짜리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오찬장에서부터 환영 행사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기간 모습을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격려를 하며 평양을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김 위원장의 방중을 40분가량의 기록영화로 보도했습니다. 숙소인 갸오위타이에 도착하자 중국 관계자들의 환영이 이어집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모습은 느린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선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장면에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이어진 환영 공연에서는 합창과 춤 등이 이어졌습니다. 제약회사 퉁런탕에서 직원들이 한약재를 다루는 모습을 김 위원장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베이징 호텔 내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모습도 방영됐습니다. 당초 수행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도 환영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신년사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오늘 강경화 장관은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캐시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대량 현금이 아닌 현물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 간에 제재 면제 합의가 있다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벌크캐시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보장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한미 간의 면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이르면 다음 달로 가시화됐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인 제재 해제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외교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90조)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신제품 다이어트 U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U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U 213-48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정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자, 골프부터 가볼게요. 소니 오픈이 이제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제 시작됐죠? 네, 어제 시작이 됐는데 YRI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을 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골프장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네. 1라운드가 끝났는데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바람이 안 불었어요. 네.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여기는 쉽게 버디를 쏟아내는 그런 코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한국 선수가 7명이 참가를 했고 한국계 선수가 또 2명까지 해서 거의 1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일단 관심이 가는 선수가 47살의 양용훈 선수예요. 네. 양용훈 선수는 일본 투어의 그 활약 때문에 초청 선수를 참가했는데 양용훈과 김시우가 나란히 2언더파 68타로 공동 2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언더인데 왜 68타지 그러는데 여기는 파5가 2개밖에 없어요. PGA 투어 때는. 일반적일 때는 파5가 2개가 더 있는데 PGA 투어는 좀 짧기 때문에 일단 파5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파70입니다. 코스가. 그래서 네. 공동 29위에 올라서 무난한 출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두를 보니까 카나다의 아담 스벤슨인데 단 1승도 없는 선수예요. 그러나 일단 9언더파로 61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코스는 여러 번 얘기한 대로 바람만 없으면은 많은 버디를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신인왕 후보 임성재는 완오버파 71타로 부진 그리고 김민희 이경훈도 역시 89위로 컷오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배상문 선수도 제대 후에 좀 좋은 성적이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제대 후 지금 좋진 않아요. 아무튼 144명 중에 140위로 역시 부진해서 컷오프 탈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와이 YRI 골프 코스 바람만 많이 불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곳이라니까 조금 지금 1라운드에 부진한 선수들도 이 3, 4라운드에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그런 골프장이라 생각이 돼서 지금 뭐 비교적 2언더 또는 그보다 조금 못 치는 우리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역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주말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네네. 그 하와이에서 이 골프 대회에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하와이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이 미셸 위 선수 생각나네요. 지금 미셸 위 선수 뭐예요? 미셸이 선수는 인터넷에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다음 달에 열리는 그런 열리는 대회에 뭐 일단 미셸이가 이제 나오게 되고 금년에 파워 랭킹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니까요. 제가 그걸 보아가고 있는데 2004년도에 그 한국일보에서 그 골프 칼럼을 쓴 기억이 있어요. 한 몇 년 동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소니 오픈 끝났을 때 미셸이가 15살 소녀 미셸이가 그 남자 선수들과 경기를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미셸이를 보면서 이 선수는 대성할 기회가 있는 선수고 앞으로 굉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네?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런데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럼 초반에는 대성월 선수인 거는 분명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남자 선수들과 기량 그 이벤트성 대회에 나가고 숏게임 제대로 안 하면은 분명히 이 선수는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적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미셸이 선수 부모들과 이렇게 라운딩도 여러 번 해보고 많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결국은 미셸이 선수의 재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미셸이가 금년에 30살이 됐어요, 벌써. 벌써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 LPGA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로 이렇게 올라 있는데 미셸이 선수가 이러한 것 제가 어떻게 10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예상한 게 딱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지금 그렇게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셸이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골프는 퍼팅과 숏게임이 프로들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미셸이의 거리 장타 같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대단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나이가 있으니까
숏게임과 퍼팅에 좀 더 주도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말 골퍼들도 골프 이제 썸을 이뤄서 나가는데 보통 이제 나가는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나가는데 가끔 이제 새로운 사람과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잘 치는 사람. 네. 뭐 싱글이나 그 이하 이렇게 굉장히 잘 치는 사람하고 이렇게 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이 치는 대로 따라서 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망가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형이라든가 이 체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한다고 그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거 우즈 스윙을 흉내낸다고 쳐보자고요. 그 스윙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지만 항상 똑같이만 스윙할 수 있다. 똑같이 가까이. 그러니까 항상 비슷하게만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 낚시꾼 스윙하는 선수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미셸리 선수가 이제 남자 선수들하고 대결을 한다. 뭐 이벤트성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의미 좋은데 이제 자꾸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하고 좀 다른 그 체형이나 다른 상황에서의 그 선수를 자꾸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미셸리 선수가 이제 남자 선수와 대결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좀 부작용을 얻은 건 아닌가라는 뭐 비전문가로서의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이게 10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딱 맞아요.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 뉴스 하시면서 그 사이에 또 본인 깨알 자랑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네. 자, 한국으로 가보겠는데 팀 킴, 컬링 선수들. 네네. 팀 킴이라고 부르는데 그 팀을 그 선수들의 폭로로 시작된 여자 선수들에 대한 이 성폭행, 일반 폭행들의 문제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제 팀 킴의 어떤 김민정 감독은 일단은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잘렸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자 쇼트트랙에서 심석희 선수가 또 드디어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네. 정말로 저도 제가 같은 그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 청원에 24만 명 이상이 그 조재봉 코치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딴 건 다 좋은데요. 이게 뭐 좋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말인데 어떤 코치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자 선수 놔두고 뭐하러 룸사롱 가냐고까지 말을 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 정말 치욕적이고 끔찍한 얘기네요. 끔찍한 얘기에 그런 체육계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20대 때 운동을 할 때 같은 또래의 각종 종목 선수들끼리 이제 선수촌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게 되잖아요. 네. 뭐 농구 선수라든가 배구 선수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근데 이제 배구 팀 중에서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같이 뭐 저녁 먹자 해서 연습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자 어느 팀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여자 팀과 같이 그 체육관을 쓰는데 여자 선수들 사이에 감독님방 청소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감독님방 청소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정말,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은 고질적인 구타, 가혹행위, 여자들은 조금만 미모가 보이면은 성추행, 참 이런 것이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인데 최근에서야 이러한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반드시 사라져야 될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뭐 금메달이 뭔지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거부하게 되면은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너 금메달 따기 싫어, 뭐 선수생활 그만하고 싶어 이런 이 바닥에서 떠날래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건 뭐 스폰서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예전에는 정말 감히 이런 걸 내놓고 얘기도 못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 감독님 방 청소하러 가더라도 그냥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있는지 진짜 정말로 그리고 뭐 심지어는 6살 때부터 그렇게 그냥 심석희 선수는 코치한테 혼이 났다고 그러니까 매 맞고 그때는 네 맞아요. 이것이 빨리 좀 이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네. 그래도 지금 이 아픔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지겠구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 정말 이런 걸 폭로한 그런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한 걸로 인해서 후배들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또 가져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에 그냥 속으로 꼭 참고 있던 그런 선수들이 불쌍해 보이고 또 그동안에 금메달이 조금은 빛이 바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이지만 이런 악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주 여러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스포츠 정보 그리고 좋은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세용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뭐 많은 파트너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유독 마음에 맞았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100점 만점에 점수를 그런 건 주자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농담이고요. 네네. 뭐 몇 점이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먼저 대답하세요. 현민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100점 만점에요. 예. 90점? 90점. 굉장히 높은 점수.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촬영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0점에서 아쉬워서 모니터로만 계속 연기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외에는 모두 다 좋았다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예.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짜 네. 정말. 네, 현빈 씨의 목소리고요. 남자는 여자 앞에 나왔던 여성은 손예진 씨의 목소리인데 현빈과 손예진이 이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현빈 얘기가 방금 전에 딱 귀에 들어오네요. 멜로 코미디 같은 거 손예진 씨와 하고 싶네요라고 하니까 여성 팬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자,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불러볼게요. 연예인 소환합니다. 연예인 권선희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강 푸드리에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 첫 소식은 동갑내기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동반 여행설을 시작으로 열애설에 휘말렸다는 소식인데요. 그 시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두 사람이 LA에서 함께 여행 중이라는 글이 게재되면서부터였습니다. LA에서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이 지금 LA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 같은데 누가 봤다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네, 미국에 거주하는 주부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미시 USA 연예 게시판에는요, 이 현빈과 손예진이 활동 중에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열애설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빈과 손예진 두 사람 당사자들의 반응은 지금 어때요? 네, 두 사람의 소속사 측에서는 즉각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LTE급으로 열애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LA에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고 손예진의 부모님과 식사까지 즐겼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에 대한 기사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댓글을 달았습니까? 기자 양반, 부모님 목격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퍼가려면 제대로 퍼가든지 라고요. 일단 두 사람의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곳 역시 한국이라고 합니다. LA가 아닌 모양인데 그럼 현빈과 손예진 두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아직은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소속사 측에서는 이 현빈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맞지만 이 손예진과의 동반 여행은 아니라고 했고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의 그 차량이 끝난 후에 이 여행 겸 스케줄 소화로 떠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럼 손예진은 어디 있어요?
손예진은 역시 현재 혼자 미국에서 여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속사 측에서는 손예진이 원래 혼자 여행을 잘 다닌다면서 이 현빈과의 동반 여행설이나 부모님에 관한 소문은 모두 허위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살짝 싱거워지려고 하는데 네네. 그럼 당초 이 동반 여행설을 주장했던 그 누리꾼은 두 사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 양측이 모두 동반 여행설을 일축하자 최초로 LA 목격담을 주장했던 누리꾼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퍼져나간 허위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고요. 물론 근거 없는 허위 루머는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성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은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였습니다. 네. 보통 허위 사실로 이렇게 막 루머가 유포되고 스캔들이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데 막 퍼지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잘 어울리네? 이런 반응이네요. 네. 네. 말은 이제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위 루머를 양성하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만일 또 이게 사실이라면 감추는 것보다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선택인 거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헐리우드 소식으로 이어질까요? 네, 헐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가 한국 영화 장사리 915 촬영차 현재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이름이 뭐라고요, 제목이? 네, 장사리 915. 9월 15일. 네, 장사리 915. 네. 네. 트랜스포머의 히로인으로 순식간에 스타덤에 올랐던 그 여배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명장면 하면은 메간 폭스가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미모를 뽐내며 첫 등장하는 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미녀 배우 메간 폭스가 우리 역사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다니 왠지 더 예뻐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영화 제목이 뭐냐고 다시 한번 여쭤본 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금방 아는 그런 단어의 조합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네네. 장사리 915. 이제 915는 9월 15일을 말하는 것 같고. 네. 예, 어떤 영화예요? 예, 장사리 915는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치러졌던 장사 상륙작전을 다룬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참전했던 이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져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자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살짝 모른 척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알긴 알아요. 이 장사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했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한번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은데 이 메간 폭스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 맡았나요? 네, 뉴욕 헤럴드 트리뷴 종군 기자로 6.25 전쟁의 이면을 세계로 알린 매거릿 히긴스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주연은 한국 배우인가요? 네, 주연 배우로는 이 연기파 배우 김명민이 학도병들을 살리기 위해 싸운 실존 인물인 유격대장 이명흠 대위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데 영화 장사리 915 언제 볼 수 있나요? 네, 현재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올해 여름에 개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헐리우드 미녀 배우 메간 폭스의 한국 역사 영화 출연 소식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가수 싸이의 데디라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4억 뷰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 젠틀맨, 행오버와 함께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 곡 싸이의 데디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